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랑스러운 의정부 시민이 계시기에 저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품속에서 자란 진정한 의정부 사람 문석균으로 4.15 총선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4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새끼 빨갱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80년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슬퍼런 국회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김대중 선생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 접경지역인 의정부에서 새끼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수배 전단에 실린 아버지의 사진 때문에 놀림을 받던 저는 새끼 빨갱이의 아들 문석균이었기도 합니다. 암흑했던 시절 이 땅 민주주의의 송두리째 인생을 바쳤던 정치인의 장남 문석균은 청년 가장이었습니다. 가업인 서점을 지켰던 청년 사장이었습니다. 조중고를 의정부에서 다니며 의정부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의정부 구석구석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이웃의 어른들이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 문석균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리들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닥뜨려 도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3일 저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정부 시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떳떳한 후보를 보내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정부시와 전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제일 먼저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 절차, 공정한 경선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했던 의정부 갑지역위원회 당원 동지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결국 패배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참담함과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의정부 갑지역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고분분투하며 이곳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만들었고 국회의장을 배출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원이자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12년 대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청년단체인 한국제시중앙회장의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도전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의정부시 갑 지역위원회 당원 동지들과 함께 무척이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을 맡아 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꽂은 후보는 민주당을 위해서, 현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청년 영입으로 홍보만 하고 그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정치도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의정부 정치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첫발입니다. 지난 20년간 의정부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미군기지 100만 평이 돌아왔습니다. 가히 천지개벽의 모습으로 발전하며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제2의 경기 북부 시대를 열어야 하는 바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의정부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대를 향해 또 한 번 도약을 할 것인가, 단절되어 멈춰설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되면 의정부는 뒤로 돌아 맨 앞줄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지난 세월의 발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발전과 희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정부의 시대에 저 문석규는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 신설, 의정부 양조 통합,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해룡 IC 설치 등 새로운 의정부 시대의 구체적인 목표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 큰 변화와 희망의 의정부 시대, 진정한 의정부 사람 문석균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오직 의정부 시민만을 바라보며 선거에 임해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민주당의 그 청년에게 정치를 시키는 것 불편히 생각합니다. 그 청년을 인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젊어져야 하고 또 청년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저 또한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청년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정부의 지역은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저희 아버님이
국회의장으로 육선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쉽게 이겨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한 달도 안 된 분이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해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용환 후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청년이겠죠.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언론지상에서 아주 뜨겁게 달궜던 영구 제명, 당의 방침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오죽하면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셨을까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정부의 지역을 모르는 민병도 의원님이 잘 표현하셨듯이 한 표를 한 석을 잊어버리는 것은 의정부에게도 큰 손실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제가 뛰어들게 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죠. 도당에서 그 상윤내 문제로 나왔던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제가 오신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분이 언론지상에 쓰셨듯이 도에서 가자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후보자님이 좀 더 진솔하게 대했으면 또 더 많이 노력했으면 특히 이분들을 더 모시려고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정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오용환 우리 후보자님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또 그렇게 된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미루고 책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계신 세 분의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봉구 의원님, 김정은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저랑 같은 생각으로 의정부를 생각해서 이 민주당을 생각해서 같이 탈당을 하셨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당연히 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겠죠. 그분들도 민주당과 의정부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의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화를 내면서 서로 좋아하는 방식도 있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랑할 수도 있고 좋은 데를 구경하면서 또 좋은 여행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방식도 있겠죠. 그분들도 똑같이 의정부를 사랑하고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 그걸 하나로 가는 방식을 차단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선거판이나 전국적인 흐름을 저한테 물어보는 건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그런 말씀하셨죠. 설법도 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방법, 아주 잘 거기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말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아직 좀 소견이 아직 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물좀 마시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당 당연히 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 아버님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것도 있지만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출마 기자회견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민주당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없이 제 인생을 설명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게 한 번은 모르는 전화번호를 해서 안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용환 후보라고 문자가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왔고 두 번째는 소방관 오용환 여기 있으니까요. 오용환입니다라고 표현했나 그 오용환이랑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긴 문자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상의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콜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거 사실이고요. 제가 그거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전화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말하는 건 너무 좀 웃긴 것 같고요. 제가 좀 시간이 필요했고 좀 더 생각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단일화 문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꺼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할 일은 제가 혼자 살아남는 법을 먼저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소속으로 살아남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쉬운 길입니다. 저는 거꾸로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실리를 버리려면 2년 뒤에 시장 선거나 4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더 바라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명분 때문에 제 갖고 있는 실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선 가능성은 제가 100%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 몸이 되고 제가 또 열심히 할 것이고 의정부를 바꾸고 싶은데 막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어찌 그걸 표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꼭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100%라고 해요. 농담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당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저희 아버님은 선거를 하시면서 한 번도 선거를 이긴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같이 가는 친구들과 같이 가는 동지들과 하나가 돼서 가치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은 입법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감시하고 국가적으로 큰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의정부에 1동이 어디 있고 3동이 어디 있고 이제 3동은 없어졌군요. 노경동이 어디 있고 우정마을이 어디고 여기는 요런 문제가 있구나. 입구가 좁구나. 입성마을 올라가는 입구에는 요런 문제구나. 우정마을 들어갈 때는 여기에 뭐가 생기니까 이 옆에는 뭐가 같이 있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잘 아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기서 초등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평생은 의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그분들이랑 고민할 수 있었고 바로 그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배웠고 또 이것이 더 확장돼서
국가적인 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구나. 아, 호나이 씨를 개통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뭐를 유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기재부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우리 국토부에서 뭘 협상해야 되고, 도에서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도에서는 누굴 찾아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체득하고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것을 할 적임자가 감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고 그것을 수행해낼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후사란 말로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으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제발 의정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정부 당원들과 의정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님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영환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청년의 정책을 내가 존중하지만 소방관이란 직업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국민을 살리는 그런 거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대한 이해, 국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검증받기에는 아직 너무나 촉박하고, 특히나 한 달 동안의 선거를 통해서 이 보수적인 의정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성공후사, 나라를 위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제가 감히 나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말 마치겠습니다. 네,